자, 오늘은 말이죠. 어려운 과학 지식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요. 마치 수능 국어 지문을 분석하듯이 양자점에 관한 글에 숨겨진 논리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과학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. 글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마치 탐정처럼 논리를 추적해 볼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과학 지식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과학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? 정답부터 말씀드리면, 네,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핵심은요, 어려운 용어를 아느냐가 아니라 이 글이 어떤 원인과 결과 또 어떤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쌓아가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읽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. 자, 오늘 우리가 이 지문을 파헤치는 데 쓸 5가지 논리 열쇠입니다. 바로 원인과 결과에서 시작해서 비교하기, 비례관계, 숨겨진 이유, 그리고 문제 해결까지. 이 열쇠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요,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탄탄한 이야기로 완성되는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해보죠.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규칙,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. 도대체 빛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?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 딱 하나만 알고 가시죠. 에너지 준위라는 건데요.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. 그냥 전자가 머무는 아파트 층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각 층마다 정해진 에너지가 있는 거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 글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.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낮은 층, 그러니까 안쪽 궤도로 이동하면 그 잃어버린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의 형태로 뿜어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인다, 이게 원인이고 빛이 나온다, 이게 결과인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?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런데요, 이 빛이 나오는 원리가 모든 물질에서 다 똑같을까요? 아니겠죠?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열쇠, 비교하기가 등장합니다. 글쓴이가 일반 물질과 양자점을 나란히 놓고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. 왼쪽은 원자가 무수히 많은 일반 물질, 오른쪽은 원자가 아주 적은 양자점입니다. 그래서는 이 둘을 딱 나란히 놓고 한쪽의 문제점을 다른 한쪽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아니, 도대체 원자 수가 많고 적은 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일반 물질은 여러 파장의 빛이 뒤섞여서 색이 탁해지고 쓸데없는 열까지 나니까 디스플레이에 쓰기엔 문제가 많았던 거죠. 그런데 양자점은 어떻습니까? 딱 원하는 색의 빛만 아주 깨끗하게 뿜어내고 에너지 효율까지 좋으니 완벽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.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정말 꿈에 그리던 물질인 셈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논리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요.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비례관계입니다.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들이 착착 아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수능 국어 질문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A가 작아지면 B는 커지고 그래서 C는 짧아진다. 바로 그 연쇄 논리 구조예요. 이 글이 제시하는 규칙도 명확합니다. 양자점의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그 결과 푸른 계열의 빛이 나온다는 거죠. 그렇다면 반대로 붉은 빛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바로 그거죠. 이 규칙을 그냥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. 입자 크기를 키우면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 계열의 빛이 나온다. 어때요? 규칙 하나만 제대로 파악하니까 그 반대 논리는 그냥 따라오잖아요.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의 힘입니다.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가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?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. 네 번째 열쇠는 바로 그겁니다. 뜬금없어 보이는 정보 뒤에 숨어있는 작가의 진짜 의도를 찾아내는 거죠.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. 보세요. 양자점 구조, 빛을 내는 코언이 보호막인 쉐린이 잘 설명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피랑 표면적, 완전 수학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. 이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. 똑똑한 독자라면 여기서 딱 멈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잠깐, 이 수학 얘기가 양자점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? 왜 하필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한 걸까?
그 이유가 뭐냐면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어떤 물체가 작아질수록 덩어리 전체, 즉 부피에 비해서 겉면인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말도 안 되게 커져요. 특히 양자점처럼 나노 단위로 어마엄청 작아지면요.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표면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을 감싸는 보호막이 성능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. 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수학 얘기를 잠시 빌려온 겁니다. 대단하죠?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열쇠입니다.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완전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. 처음엔 독성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해결하려고 재료를 바꿨더니 어라? 이번엔 성능과 수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터진 거죠.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. 하나의 해결책이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는 거죠. 결국 이 글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. 과학이란 그냥 짜잔 하고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계를 발견하고 넘어지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,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. 자, 처음부터 돌아보면 이렇습니다. 이 글은 인과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로 시작해서 비교로 기둥을 세우고 비례관계로 세밀한 설계를 보여주고 숨겨진 이유로 그 설계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미래까지 보여주는 아주 튼튼한 논리적 뼈대를 가진 글이었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학자가 아니어도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낸 이 5가지 논리 열쇠. 이건 비단 이 지문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.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글을 만나더라도 그 속의 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. 이제 어떤 글이든 자신 있지 않으신가요?